식물, 세상의 은밀한 지배자. 식물에 새겨져 있는 문화 바코드 읽기. 고정이 지음, 고정이 읽음. 첫 번째 이야기. 그들은 나무를 심었다. 1990년 11월 9일 새벽녘 베를린 국회의사당 뒤편 강 건너에 작업복을 입은 사내들이 서너 명 나타났다. 그들은 삽 곡괭이 따위로 무장을 하고 있었다. 긴 머리에 지저분한 매무새하며 딱 보아도 불안당들 아니면 예술가들이 틀림없어 보였다. 그들은 곧 가지고 온 삽과 곡괭이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불안당이나 예술가들 치고는 제법 노련한 솜씨였다. 대체 뭘 하려는 걸까? 그들은 나무를 심었다. 그들이 나무를 심은 바로 그 자리는 한 해 전까지만 해도 그 유명한 베를린 장벽이 서 있던 곳이다. 장벽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갑자기 무너지자 한동안 주인 없는 빈터로 남아있던 것이다. 지저분한 작업법 차림의 사내들은 설치 미술가들이었으니 그들이 심은 나무는 자연히 작품이었다. 장벽이 무너진 지 꼭 1년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들이 스스로 기획한 이벤트성 작품이었다.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이어서 기억도 희미한데 담장을 까맣게 뒤덮으며 넘어오던 동베를린 시민들의 모습, 한때 그들을 향해 겨눴던 총구 대신 해머를 들고 담장을 부수는 국경 수비 경찰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그 당시 지구촌은 열광했다. 무모한 장벽 맨손으로 무너뜨리기 작업이 여러 날 지속되었다. 물론 곧 중장비가 동원되었지만 마음 같아선 맨손으로 다 뜯어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벽의 일부를 여기저기 남겨서 기념비로 삼았다. 위의 설치 미술가들이 나무를 심은 곳은 그 중에서도 과거의 탈출 시도가 가장 빈번했던 구간이었다. 강이라고 해도 폭이 개천 수준이어서 서너 번 힘차게 크롤을 하면 가뿐히 헤엄쳐 건널 수 있는 거리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탈출이 가장 자주 시도되었다. 그만큼 희생자도 많았던 구간이었다. 탈출 시도 중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모두 258명이었다. 그 수만큼은 아니더라도 꽤 많은 나무를 심었다. 물론 나무를 심은 것이 작품의 전부는 아니었다. 일부 남아있는 장벽들을 끌어다 모아놓고 거기에 벽화를 그렸다. 그 주변을 정원처럼 꾸몄으니 나무 위에 꽃도 심고 조형 작품도 상당수 배치했다. 그리고 이 정원을 나무들의 의회라고 이름을 붙였다.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서서 역사를 지켜보았던 상수리나무 한 그루를 제외한다면 지극히 서민 쪽이고 왜소한 나무들로 구성된 나무의회는 지금 강을 사이에 두고 연방국회와 당당히 마주보고 있다. 연방국회는 나무의회보다 10년 늦게 베를린에 입성했다. 본에서 베를린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면서 이 강가에 정부구역을 새로 건설했는데 그때 나무의회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선배 예우를 확실히 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그 축소된 면적을 대신해서 바로 옆에 새로 지은 국회 도서관에 전시실을 마련해 주었다. 조형물, 그림 등은 대부분 전시실로 이동되었다. 남은 정원은 깔끔하게 울타리를 둘러 정리했다. 정원 자체가 설치 미술품이므로 이용은 가능하지 않고 얌전히 밖에서 들여다보아야 한다. 지금은 나무들이 많이 자라 장벽과 조형물들을 상당 부분 가리고 있다. 그만큼 상처도 치유된 걸까? 앞으로 몇 년 더 지나면 장벽은 아주 사라지고 나무들만 보이게 될 것이다. 그때 역사적 상은 역시 깨끗이 아물 것인지.